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 하고 싶은 말은 접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입장 들어보시죠.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자, 2019년 12월에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이후에 10개월 만에 나온 확정 판결입니다. 딸 조미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던 의혹을 비롯해서 자녀 입시 비리, 또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었죠. 오늘 대법원이 징역 2년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많은 분들이 예상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1,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나왔어요.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뭐 이미 거의 다 그 조국 대표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간만이 남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그대로 확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 스스로도 이것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본인은 아마 이 탄핵의 전국에서 조금 더 자기의 역량을 돋보이고 싶었는데 아쉬울 것이라고 보고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네.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과 질서, 절차를 얘기하면서도 본인은 또 법 위에 있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까지 했다는 것이 또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법원의 시기에는 또박또박 가고 있다. 이번 상황하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문제는 다음 이제 13번 비례대표가 바로 그렇죠. 승계가 될 텐데요. 결과적으로 10일 이내에 선관위가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7명, 8명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조국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 명이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국 대표는 지금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죠. 네.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예. 그러면 그렇지만 조국 대표의 그 후순위는 승계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10일 내에 하기 때문에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토요일까지는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뭐 국민의힘에서 8명의 그 의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9명 이상이 되어야만 그 탄핵이 가결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본인은 아마 2년을 형을 받았기 때문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5년까지 합하면 사실은 7년 정도 이상의 정치적인 활동이 묵기되는, 뭐 실제로는 정치로 돌아오기는 힘드는 상황에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현직 변호사신 송영호 대변인께 여쭤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실형이 확정됐지만 승계가 아직 안 돼서 모레 탄핵 소추안 통과는 한 명 더, 야당의 의석이 한 명 비고 여당이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이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입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오전 11시 45분에 조국 전 대표, 이제는 전 대표입니다. 그 실형 선고가 확정이 되면서 국회 재적 국회의원은 이제 300명에서 299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3분의 2는 199와 3분의 2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재적 의원이 299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소수점 이하가 없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 여전히 200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야권의 전체 의석수는 192석에서 191석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선례를 보면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승계를 할 때는요. 원래 법적으로는 앞서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일 이내에 결정해줘야 됩니다. 국회의장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중앙선관위에 통지를 하면은 중앙선관위가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결정을 합니다. 다시 국회가 통보를 받아서 이제 의원직이 생기는 건데, 과거 선례에서 빠르게 진행됐을 때는 이틀 만에 진행된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10일이고 또 토요일은 원래 본래 업무 보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의원직 승계가 실제 완료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인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두 분이 굉장히 좀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조국 대표 오늘 확정 판결 받으면서 지금 국회의원 재적 의원은 299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모레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그대로 9명, 300명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7명이 찬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2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요, 지금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수형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구속 수감되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조국 대표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수, 광노현, 한명숙 이런 경우를 보면 5일에서 7일 이렇게 그 시간을 줬던 것 같은데 제가 통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치소로 갔다가 교도소로 가는 경로가 있고요. 또 바로 구치소를 거치지 않고 교도소로 들어가는 경로가 있는데 그 역시 모두 제가 검찰에서 통지가 오면 서로 협의를 해서 확정된 대로 저희 당의 대변인 통해서 일정을 밝혀드릴 거니까 기다려 보시죠. 자, 송 대변인님, 이것도 한번 여쭤보죠.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바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 이런 사례 많다고는 합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경우에요. 일단 상고심에서 보통 그 불구속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구속도 되지 않았고 법정에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형이 확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형사소송법 473조 1항에 의해서 그 형의 집행은 검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징역을 선고받은 자를 어느 일시에 어디로 나오라라고 하는 소환장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그 소환을 받아도 만약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나 그다음에 최근의 예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되고 실제로 집행이 될 때 여러 날 간격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4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아마 만으로 4일 이상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특혜지 이게 정상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피고인들은요. 1심, 2심에서 일관되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면 2심에서 대부분 법정 구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국 전 대표가 그런 선례들에 비추어서 자신의 경우가 너무 빨리 통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본인이 2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았던 것이 일종의 특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